자, 식사 다 하셨죠? 넌 집에 갔는 말이지? 뭐냐, 많이 아프대? 얼굴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몸 관리 잘 해야 돼요. 알겠죠? 잘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공부 패턴이 잃어버려. 그럼 몸이 또 빨리 회복이 안 돼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버리면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원래 그래. 편하기 시작하면 계속 편해지고 싶은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도. 자, 594페이지 볼까요? 우리 경찰 비상 업무 기축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1호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2호.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1시간 이내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요 1시간이에요. 2시간은 나오죠. 2시간 하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정위치하면 어디입니까? 관할구역이고 정착이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해요. 반대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정위치와 정착 반대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관할구역 하면은 정위치, 정착하면은 뭐다? 현장. 그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시고요. 요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필수 요원하면은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될 자원들이고 일반 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될 자원들이에요. 알겠죠? 필수 하면은 1시간, 일반 요원은 2시간. 이거 기억하십니다. 정위치, 관할구역, 정착은 현장. 필수는 1시간, 일반은 2시간. 됐죠? 그리고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1시간입니다. 더 이상은 뭐 시험에 낼 만한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용어를 계속 봅니다. 가용 경력이 있죠. 이게 시험에는 또 어떻게 정답으로 나오느냐면은 가용 경력은 청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예, 제외하고 이거 다 제외하고 실제 도움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가용 경력이라고 합니다. 자, 휴가, 출장, 교육, 파견 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작전 준비 태세. 두 군데 보셔야 돼요. 작전 준비 태세는 경계 강화 단계 발령하기 이전입니다. 이전이지 이후에 가면 틀려요. 또 경력 동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두 군데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 강화 단계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로 경력 동원 없이 필요한 작전 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작전 준비 태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군데를 잘 보세요. 경력 동원 하역 하면 틀려요. 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상 근무 쪽으로 갑니다. 자, 594페이지 3조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비상근무 대상 하면은 뭘 말하죠? 경비, 작전, 안보, 수사, 교통, 재난. 몇 가지예요? 6가지를 말합니다. 6가지인데 경비, 작전을 같이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원래 작전은 경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비, 작전, 안보, 수사, 교통, 재난 이렇게 6가지가 바로 비상근무 대상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종류 이상, 이 6개 중에서 두 종류 이상 비상사항이 동시에 발생했어요. 알겠죠?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긴급성,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알겠습니까? 만약에 뭐 안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두 개 중에 긴급성, 중요도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사항, 비상근무로 통합해서 실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적용 지역입니다. 자, 적용 지역은요, 전국 일정한 지역. 전국 일정한 지역입니다. 전국 일정한 지역. 적용 지역은 전국이라든가 일정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지역은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관할을 말하는 거예요. 전국 관할은 말 그대로 전국이고, 일정한 지역 하면은 시도 경찰청장 관할 아니면 경찰서장 관할을 일정 지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개 이상 지역에 관련된 상황은 어떻게 하죠? 바로 위 상급 기관에 주관하여 실시한다. 경찰서 같으면은 시도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실시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비상근무 종류입니다. 등급이에요. 일단 대상은 6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6가지가 뭐였어요? 경비, 안보, 수사, 교통,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경비, 작전, 안보, 비상, 교통, 재난. 이 6가지가 대상이에요. 맞죠? 이 6가지가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비, 작전 이 두 가지는 경비 소관에 속해요. 두 가지는 경비 소관이고, 안보는 안보 소관, 수사는 수사 소관, 교통은 교통 소관이에요. 그리고 재난은 치안 상황 소관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은 뭐 경비니까 경비고, 안보니까 안보고, 수사니까 수사고, 교통이니까 교통이잖아요.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재난은 치안 상황 소관이다. 그리고 작전은 경비 소관에 포함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전은 경비 소관에 포함된다. 재난 사항은 치안 상황 소관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안보니까 수사니까 교통이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죠? 일단 대상이 6가지다. 그런데 비상상황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대상은 6개인데 작전이 경비 소관에 포함되니까 유형은 5개로 나눈다.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비상 등급에 이거는 등급. 등급은 가포, 병호, 경계 강화, 작전, 준비, 태세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곳이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포, 병호, 경계 강화, 작전, 준비입니다. 알겠죠? 자, 그거 또 볼까요? 또 표가 나올 거예요. 참 부담스럽죠. 이것도 사실은 다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자, 등급별 정황 해가지고 내용 정리가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다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가포로 병호, 경비비상, 작전, 그리고 재난입니다. 자, 우리가 6개 있었잖아요. 그죠? 6개 중에서 경비하고, 작전하고, 재난. 요 3가지는 가포, 오로, 병호가 있어요. 요 3가지는. 나머지 3가지는 가포, 오로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나머지 3가지는 가포, 오로밖에 없고, 경비, 작전, 재난만 뭐다? 가포로 병호까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먼저. 자, 그러면은 가포가 있잖아요. 가포. 가포는 여러분 구분하기 쉬워요. 가포는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극도로 하는 말이 나와요. 가포는. 기본적으로. 물론 안 놓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극도로 하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일단 가포, 경비비상 가포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교통비상 가포 한번 보세요. 극도로 동그라미 하세요.
재난비상 가포 한번 보세요. 극도로 나와 있죠. 극독하면은 무조건 가포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공부하기 편해요. 가포. 극독하는 말이 나오면은 뭐가 된다? 가포가 된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징후가 현저하다. 징후가 현저하다 하면은 가포입니다.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징후가 예견된다 하면은 어로예요. 그 다음에 혼란이 예견된다 하면은 병호입니다. 이렇게도 기억하세요. 징후가 현저하다 가포, 징후가 예견된다 어로, 그리고 혼란이 예견된다 하면은 병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징후가 현저하다 하면은 뭐죠? 가포고요. 어로는 징후가 예견, 병호는 혼란이 예견. 그 다음에 작전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포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징후가 현저하다. 어로는 없죠. 그죠? 그래서 징후가 현저하다 하면 가포가 되는 거예요. 또 넘겨볼까요? 자, 넘겨보시면은 재난비상 한번 볼까요? 재난비상도 가포는 징후가 현저하다. 어로는 징후 예견, 병호는 혼란 예견 돼 있어요. 맞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거의 한 2분의 1 정도는 커버가 돼요. 극독하는 말이 나오면 가포다. 징후가 현저하다 하면 가포다. 징후가 예견된다 하면 어로다. 혼란이 예견된다 병호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50%는 해결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경비비상 공부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경비비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에 가용 경력이 나와요. 100%, 50%, 30%. 100% 하면은 가포, 50% 어로, 30% 병호. 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됐죠?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세요. 건성을 얻지 마시고 극도록 하면은 뭐다? 가포. 징후가 현저하다. 징후가 예견, 혼란 예견, 병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용 경력이 100% 하면 가포 50%, 어로 30%. 이렇게만 기억해도 50%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경비비상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작전비상도 뭐예요? 가포는 해결돼요. 징후가 현저하다 하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로는 뭡니까? 응? 징후가 현저하고 어로는 뭐예요? 일부 지역의 적침투 예상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규모고요. 알겠죠? 대규모 현저한 경우고요. 징후가 현저한 경우고, 어로는 일부 적침투가 예상되는 경우예요. 예상. 그리고 병호는 뭐죠? 예, 고도의 경계 강화가 필요한 경우. 아직 저기 침투한 게 아니고 대비해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징후가 현저하다 하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포다 하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일부 적침투 예상하면은 어로, 그 다음에 경계 강화 필요하면은 병호.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안보비상은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경계지역 내의 금문검색, 특정 지역, 요지에 대한 금문검색. 어떤 게 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경계지역입니까? 특정 지역입니까? 경계지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계지역이 가포가 되는 거예요. 특정 지역은 어로가 됩니다. 알겠죠? 경계지역에 금문검색하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간첩이 강원도 어떤 지역에 내려왔잖아요. 특정 지역의 어떤 경계 안에 어떤 강원도 지역이 있으면은 요 안에 경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경계 지역 요 안에 검문 검색하는 것은 가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지역에 대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검문 검색하는 것은 어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 지역에 검문 검색하는 게 더 심각한 거죠. 그 가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사는요, 둘 다 중요 범죄예요. 둘 다 중요 범죄인데, 중요 범죄라도 뭐예요?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범죄가 있고, 지금 같으면 어떤 사건입니까? 정유정. 사건 있죠, 그죠? 몰라요? 모르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이슈화된, TV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이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이죠. 그런 것들은 가포가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중대 범죄는 어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도로 하는 말이 있으니까 뭐예요? 각도고 나머지는 어로가 되겠고, 재난도 극도로 하는 말이 있고, 징후가 현저하다 하니까 가포고, 그 다음에 징후 애견이니까 어로고, 혼란 애견이니까 병호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경계 강화와 작전 준비 태세는 둘 다 경련동은 있다 없다? 둘 다 없다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자, 물어볼게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몇 번만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극도로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가포다. 징후가 현저하다. 가포다. 징후가 예견된다. 오로 징후가 혼란이 예견된다. 병호지요. 그죠? 그 다음에 안보에서 경계지역 검색은 가포고, 특정 지역 경계 검문검색은 어로가 되겠죠.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범죄는 가포고, 수사비상에서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중대 범죄는 어로가 되겠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일부 적침투 예상 어로죠? 어로. 그 다음에 경계 강화를 필요하다. 병호가 되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방금 위에 있잖아요.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 병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은 방금 내가 얘기했던 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이어올라가면 힘들어요. 헷갈려요. 알겠죠? 어떤 특정 단어부터 먼저 50% 정리해버려요. 특정 단어가 나왔을 때 무조건 가포다. 그러면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뭐다 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극독하는 말에 태어넣기만 하면 무조건 가포니까요. 징후 현재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가포니까요. 징후 예상하면은 어로니까요. 예견. 그다음 혼란 예견하면 무조건 병호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말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50%는 정리돼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자, 이 그림에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그림은 596페이지가 있고, 내용은 597페이지 5번에 있어요. 5번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적어야 되는데 빠져 있네요. 요게 가포고요. 요게 어로입니다. 어로비상이고요. 요게 병호비상이에요. 요거는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자, 가포비상은 가용경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0%. 위치는 현장이니까 뭐예요? 정착 근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저 용어에 설명했잖아요. 어로는 가용 경력이 50%고 가날이니까 뭐예요? 정위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병호는 몇 프로? 30%고 위치는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예요. 자, 지휘선상 위치 근무는 현장과 몇 시간?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 요거는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가포 100% 정착 현장, 어로 50% 정위치 가나고요. 병호 30% 정위치 지휘선상은 1시간.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답을 빨리 내기도 하고 안 헷갈려요. 그냥 막 이어지 마시고. 가포 100% 정착 현장,
어로 50% 정위치 관할구역, 병호 30% 정위치 지휘선상, 지휘선상은 1시간 이내. 됐죠? 자, 그 다음에 경계 강화는 경력동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위치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작전 준비 태세도 경력동원이 없습니다. 자, 그래 정리하시고요. 그게 5번에 있어요. 5번에. 5번에 보면은 근무 요령 7조에 나와 있죠. 그 표를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다른 거 다 설명을 했는데 빠진 게 있어요. 가포 비상에 보면은 중간에 영가 중지 네모하시고, 어로 비상에도 영가 중지 네모하시고, 그 다음 병호 비상에는 끝에 영가 억제 네모하세요. 자, 가포와 어로는 영가 중지입니까? 억제입니까? 중지고 병호만 억제예요. 휴가 같은 거 정지다 이 말입니다. 가포, 어로 비상은. 병호는 뭐예요? 가능하면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영가 중지 억제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597페이지 3번, 4번을 보세요. 발령과 해제를 봅니다. 자,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여러분 뭐 1항에 보면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전국과 2개 이상 시도경찰청 관할지역 같으면 경찰청장이고, 시도경찰청과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지역 같으면 시도경찰청장이고, 단일경찰서 관할지역 하면 서장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청장, 시도청장, 서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발령권자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청장, 시도청장, 서장이다. 자, 그러면 시도경찰청장과 서장이 발령을 하잖아요. 시도경찰청장과 서장이 발령하면은 차상급 기관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전에 승인. 시도경찰청장과 서장이 발령할 때는 사전에 차상급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승인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경계 강화하고 작전 준비 태세는 승인이 필요 없다. 가포로 병호는 승인이 필요하지만 경계 강화 작전 준비 태세는 승인이 필요 없다. 알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럼 해제는 또 누가 합니까? 똑같아요. 발령권자가 해제권자가 되는 거예요. 발령권자가. 이 발령권자가 해제권자가 되고요. 또 해제도 마찬가지. 시도청장과 서장이 해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해제를 하고 나서 6시간 이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추가할게요. 발령할 때는 시도청장과 서장이 발령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예외적으로 긴급시에는 긴급시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요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시도청장과 서장이 발령할 때는 차상급 기관자에게 사전에 승인받는 게 원칙이고, 긴급시에는 사후 승인이 가능하고, 해제할 때는 차상급 기관자에게 만다 6시간 이내 보고를 해야 된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3번, 4번 그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표 밑에 6번 한번 볼까요? 연습사항 부여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습사항 부여금지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령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연습사항을 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뭐는 상관없어요. 경계 강화와 작전 준비 태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왜 상관이 없습니까? 보세요. 왜 이거 두 개는 상관이 없지요? 그죠? 가용 경력이 둘 다 제로잖아. 동원되는 게 없잖아. 사람 동원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얘 둘은. 알겠습니까? 얘들은 30%, 50%, 100% 가용 경력이 있잖아요. 동원되는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령자의 지시 승인 없이는 연습사항은 부여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경력동원이 없는 경계 강화, 작전 준비 태세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응소입니다. 자, 응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응소니까 필수 요원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1시간. 일반 용어는 2시간. 앞에 용어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휘본부 운영이에요. 자, 지휘본부 비상 상황에서는 어디에 지휘본부를 둘 수 있어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이 됩니다. 등. 아시겠어요? 등이 되는 거예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이다. 등이기 때문에 뭐예요? 필요하다면 어디에도 현장 지휘본부를 둘 수 있다? 현장 인근에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만약에 지휘본부를 둘 때는 어디에 두는 것이 원칙이죠? 치안 상황실이에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지휘본부를 둘 때는 치안 상황실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경찰서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경찰서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또 나오네요. 필수 요원은 몇 시간? 1시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필수 요원 지정입니다. 시도청장과 경찰서에서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는 바로 이 상급 경찰 기관장은 뭐예요? 비상근무 적정성을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에서 뭐예요? 발령을 했잖아. 시도경찰청에서 발령을 하면은 경찰청에서, 경찰서에서 발령하면은 시도경찰청에서 감독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위 상급 기관장이 감독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이면은 경찰청장이, 경찰서면은 시도경찰청장이 감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남북교류. 이제는 남북교류하고 북한 이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을 거쳐서 다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 끝나면 이제 테러가 나와요. 테러와 관련된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테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재난이 나와요. 알겠죠? 그 재난이 끝나면은 2단계 강론도 마무리가 됩니다. 3단계는 진도가 더 빨라요. 왜? 3단계 법령은 더 짧아요. 법령 길이가 짧기 때문에 2단계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 알겠지? 일단 다음 주 중에 오늘은 뭐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중에 기출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원장님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알겠죠? 준비를 미리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기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OT도 진행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기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또 여러분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기본서에 집중하시고 알겠죠? 어차피 다음 주까지는 기출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5부터 더 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그때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남북 교류가 있어요. 얘가 왜 나오죠? 남북 교류인데. 자, 남북 교류 추진 협의회가 나옵니다. 이 협의회는 여기 밑에 보면 표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표를 보시면 돼요. 표 안에만 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볼 거 없어요. 자,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입니다. 소속이 어디예요? 통일부. 성격은 의결기관이다. 그리고 구성은 25명 이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 원장은 누굽니까? 통일부 장관이지 차관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원은요. 2원은 국무총리가 임명 위촉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대통령이 아니에요. 자, 2원 중에 몇 명 이상은? 네, 7명 이상은 민간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총 25명 중에서, 알겠죠? 25명 중에서 7명은 민간 전문가로 해야 됩니다. 간사는 1명이고 의결 정도수는 제가 출가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은 16번에 보면은 북한 이탈이 나옵니다. 북한 이탈. 609페이지. 오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알겠죠? 일단은 요거는 여기 와서 비교를 할 겁니다. 남북 교류와. 그리고 6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6번에 보면은 609페이지 6번에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 대책 협의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6번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제목도 북자가 빠져 있죠. 그렇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추록에도 수정하라고 안 돼 있던가요? 안 돼 있어요? 자, 간간히 빠진 게 있네, 그지? 자, 요거 남북교류 꼭 기억합니다. 요거는 북한 이탈회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604페이지. 남북한 방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북한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통일부 장관이. 그리고 또 통일부 장관이 발급하는 방문 증명서가 있어요. 이 증명서를 소지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북한에 방문하든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든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발급하는 방문 증명서를 소지해야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방문 증명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복수 방문 증명서가 있다. 단수, 복수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단수는 이거는 한 차례만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복수잖아요. 그래서 복수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고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한 주민 접촉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북한에 방문해서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자, 접촉을 하고자 한다면은 누구한테 미리 신고를 한다? 통일부 장관한테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북한에 가서 누구를 좀 만나야 된다. 그러면 미리 통일부 장관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고를 받은 통일부 장관은요, 북한 주민 접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서 수리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북한에 가서 누구를 접촉하느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접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우리야, 우리 세대에 가족이 없겠죠. 근데 부모님 세대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북한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북한에 있는 가족을 접촉할 목적으로 방문한 거예요. 그때는 5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할 수가 있다. 원래 일반적으로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해서 수리하는데
만약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접촉한다. 그러면은 5년 이내 유효기간을 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다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또 유효기간, 3년, 5년 있잖아요. 이 유효기간 몇 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요, 남북한 거래가 나와요. 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를 봅니까? 민족 내부 간의 거래를 봅니까? 민족 내부예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거래는 민족 내부 간의 거래를 보기 때문에 관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북한 물건이 우리나라에 반입하잖아요. 해외에서 물건이 반입할 때 관세가 붙잖아요. 그런 거 안 붙어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 물품이 북한에 반출되거나 반입되는 북한 물건이 우리나라에 반입하려는 사람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통일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만드는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물건을 북한에 반출하고자 한다. 그때는 통일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협력사업입니다. 뭐 지금은 개성공단 가동이 안 되잖아요. 참 나빠요, 그죠? 북한. 그지? 서로 협력해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했잖아요. 또 건물도 다 지어가지고, 그죠? 공장을 차려가지고 일을 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시켰고, 뭐 그에 대해서 월급도 주고, 참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지? 우리나라 정부와 조금 기싸움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하고, 또 개성공단에 그 지었던 건물을, 김여정이가 또 폭파시키고,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북한하고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동포인데, 그지? 우리 동포가 맞는데, 우리 민족인데. 근데 그 정치한 놈들, 그 몇 명들, 하고 또 때려잡아 죽이고 싶어요. 그죠? 그 걔들만 딱 죽이면은 좀 뭔가 이렇게 북한하고 나라하고 좀 이렇게 통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해야 우리가 살고요. 북한 주민이 살아요. 북한 주민이 더 급해요. 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도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남북 통일을 해야 그나마 우리야 사실은 남북 통일하지 않더라도 당장 뭐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빨리 통일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방송에 듣는 거하고 틀려요. 뭐 미사일 만들어 쏘고 하잖아요. 그 전부 다 뭐예요? 미사일 쏠 때마다 북한 주민은 밥 몇 그릇 날라가는 거예요. 배그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죽은 시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죽은 시체가 보인다 하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지? 개방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그지? 개방을 해서 또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그 북한 주민들이 그 가서 일을 하고 월급 받아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소득이 높아지고, 그지? 되는데, 참 이게 개방을 하지 않으니, 물론 개방하기가 두렵죠. 누가 두려워해요?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북한 주민은, 많은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자기들보다 못 사는 줄 알아. 근데 그걸 개방을 해가지고 막 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BTS가 나오고 막 세계적으로 막 그게 막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지?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가수고 그런 걸 다 본다고 생각해 봐봐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쏘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만 폭동이 일어나요. 자기들 쏘갔다는 그런 기분에. 그러면 그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지?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교회가 건물이 있대, 교회 건물이 있대요. 그는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에요. 그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지하에 몰래 숨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북한의 밑에 지하에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히면은 또 뭐 사형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실정이에요. 자, 협력 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마다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그렇죠. 통일부 장관. 다 통일부 장관이에요. 승인 받는 거는. 자, 형의 강경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 배워도 맞춰야 돼요. 이거는 왜 맞춰야 됩니까? 경찰학개론 전체를 다 공부했잖아요. 경찰학개론 전체에서 필요적 감면은 뭐예요? 국가보안법상 고불자의 방, 공직선거법상 자수. 그것만 필요적 감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의적 감면 할 수 있다가 맞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고불자의 방, 공직선거법상 자수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안 배워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주민 의제인데요. 자,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가 있어요. 알겠죠? 조총련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에. 얘들이 북한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국외단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 주민으로 봅니까? 남한 주민으로 봅니까? 당연히 북한 주민이죠. 자,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 이탈입니다. 북한 이탈이에요. 오늘 3단계도 막 많이 나가겠다. 그지? 딱 보니까 뭐, 1시간, 2시간? 많이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한 1시간 반 정도는 3단계 법령할 수 있겠네. 1시간 반 정도. 자, 북한 이탈이에요.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요 자체가 시험에 나왔죠. 북한 이탈 주민 하면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입니다. 자, 이북 지역의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일단 벗어나야 돼. 북한 이탈. 이탈이니까 북한을 벗어나야 돼. 그래야 북한 이탈이 되는 거야. 이게 북한 이탈이에요. 그리고 예구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을 벗어나서 예구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구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예구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 이름이 뭐예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법이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기본 원칙은 4항 정도 보시면 돼요. 요것만. 이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지원 등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자,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통일부 장관이죠? 밑에 적으세요. 국가정보원장 X라고 합니다. 그게 시험 정답입니다. 통일부 장관 대신에 국가정보원장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다. 그것도 우리 순경시험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사람은 통일부 장관이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호 정착 지원이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호도 해주고 정착하는데 지원도 해줍니다. 자, 원칙은 개인 단위입니까? 세대 단위입니까? 개인 단위고 예외적으로 세대 단위로 할 수 있다. 반대로 나와요. 원칙은 세대 단위,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립니다. 원칙이 개인 단위다. 자, 그리고 이제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1년이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협의회를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표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남북 교류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소속은 뭐예요? 동일하다. 그 다음에 성격도 동일하다. 구성도 25명 동일하다. 요거는 틀리죠. 그죠? 북한 이탈은 차관이 2원장이지만 여기는 장관이 2원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는 간사가 몇 명이에요? 2명이지만 간사가 여기서는 몇 명이에요? 1명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는 2원장이 통일부 장관이고 북한 이탈은 통일부 차관이다. 남북 교류는 간사가 1명이지만 북한 이탈은 간사가 2명이다. 아시겠죠? 요걸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보호 신청할게요.